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비가 내렸는데 벚꽃이 다들 이제 떨어졌습니다. 초봄에 이제 벚꽃이 피고 벚꽃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다들 이제 좀 설레이는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봄에는 굉장히 설레이는 좋은 계절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부터 간단히 보면 미증시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미증시는 자연스럽게 이제 부활절로 쉬어갔으니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 이 추세가 갑자기 오늘 훅 꺾이지는 않겠죠. 어닝 시즌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다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컨센서스가 아주 높게 형성돼 있지 않고 일단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실적을 잘 스타트를 끊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양호한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오늘 올라가주면 좋고 예상으로는 강세도 충분히 가능한데 혹시나 어닝 쇼크 나온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온다 해도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은 32,800포인트 정도만 유지해줘도 괜찮고 최악의 경우는 32,600만 해줘도 되는데 32,800까지만 해줘도 괜찮고 안 밀리기만 해도 됩니다.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한 33,000 정도 위쪽에만 유지해줘도 다우는 나쁠 게 없다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60일선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이 위치해 있는 곳이 13,300 중후반 정도 되는데 13,400 흔들기 정도까지는 괜찮고 위쪽으로 한 차례 더 치고 가서 13,600을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이 넘어가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월요일이라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는 모르겠는데 월요일이라서 힘이 만들어지느냐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대 증시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약간의 약보합 정도는 상관없고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만 않으면 무난하게 우리 증시도 이제 진행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강세로 마감은 했지만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죠.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권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양호한 흐름이었고 수급 동향 살펴보면 꾸준히 말씀드렸죠. 기관이 이제 들쑥날쑥하면서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외국인은 이미 지난달에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지난달 중순 이전에 이미 돌아선 상황이고 그리고 기관이 돌아서는 거 기다리고 있다. 외국인만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심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수도 양호하게 이 박스권 상단 쪽으로 붙어가고 있다. 아직은 코스피는 박스권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이 3150 기본적으로 중요한 구간이고 3200까지 넘어가 줘야 된다. 근데 이번 주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돌파해서 상단을 넘어간다는 쉽지는 않고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나 해서 다음 주 정도나 해서 돌파 시도 정도는 가능성 있고 아니면 한 차례 저항받고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바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바로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평선이랑 다 위쪽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는 잘 만들었어요.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천히 멀리 가는 게 멀리 간다라는 건 천천히 더 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멀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급등보다는 좀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면은 이번 봄은 당연하고 잘하면 여름에서 가을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흐름은 추후에 이 3200 돌파한 다음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온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시면 돼요. 한 차례 저항받을 수 있지 않을까. 3150에서 3200 정도에도 이제 한 차례 저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저항, 다음 주에 휴식 후에 돌파 시도 노리거나 다음 주에 돌파 시도를 노리거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미 수급이 좋아졌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월요일이고 금요일날 미국이 쉬었기 때문에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이 부양책이 나왔는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어떻게든 무조건 니네가 잘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은 본인들은 원래 원했던 부분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좋은데 니네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인세 인상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여름 정도에만 통과되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목표한 게 7월 4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3달 남았죠. 그러니 저 인프라 부양책은 3달 동안은 진통이 나올 것이다.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건 민주당의 목표고 공화당은 더 질질 끌겠죠. 그러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름에서 가을 정도에나 가능하지 봄에 확정되긴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부양책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양책 나온 부분 너무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현재 나온 상황에서 모멘텀으로 그냥 꾸준히 좀 살아있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좋습니다. 지금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약간 좀 부족하다,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양봉을 세게 세워주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올라간다고 횡보하는 것도 양호한 모습이고, 980포인트까지 넘어가면 아예 1000포인트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950 넘어가면 1000포인트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980을 넘어가면 뭐 코앞인 거죠. 그래서 바로 전에 있던 요 전 고점 부분을 넘어가면은 이제는 뭐 아예 그 일사천리로 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포인트가. 그래서 한 차례 저항이든 두 차례 저항이든 받고 돌파하는데, 올해는 1000포인트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에 도달은 했었고, 그리고 나서 휴식 구간, 그 휴식 구간이 끝나고 지금 다시 힘을 모아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부분은 완벽하게 자신감을 찾았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가, 코스피는 아직 갇혀있지만 코스닥은 상방 쪽으로 지금 돌고 있다. 이미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보통 이렇게 올라가야 상승 후에 가격 조정, 그 다음에 돌파가 나와야 이게 상승 N자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승 N자형 패턴인데, 이 움직임이 아니라 제가 정말 강할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N자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락이 아니고 옆으로 눕는 N자형이 나오는데, 이게 더 강한 거다, 더 세게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닥이 이 모양을 얼추 만들고 있습니다. 이 980까지 넘어가면 완벽하게 뭐 완성이 되겠지요. 그러니 코스닥이 정말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이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올해 초에 코스피가 급등해서 먼저 조정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밀려 내려왔죠. 그 부분에 대한 이 울분을 좀 토해내듯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 코스피는 이제 박스권에 있으니 선별적인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부터 보면은,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TSMC랑 SMIC가 이제 대규모 투자한다 라는 소식, 거기에 마이크론이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미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이제 메모리 쪽이 슈퍼사이클도 다가오고, 여기에 비메모리 쪽까지도 파운드리 쪽에도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여기에 스마트폰 판매량도 좋았다라고 하죠. 갤럭시 이번에 나온 제품이 판매량이 좋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펼치면서 삼성전자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마무리되어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난주부터 해서 돌파 나오고 박스권 안쪽으로 회귀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하단으로 나와도 회귀하고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결론적으로는 상방인데 살짝 밀렸다 올라가느냐 그냥 올라가느냐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별한 돌발 악재가 없으면 위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회귀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박스권 안으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상단으로 붙어가면은 이제 줄일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돼요. 이제 87,500원에서 9만원 사이 정도에서 요 구간에서 이제 줄일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저 아래에서 묻어두신 분, 저희처럼 이제 43,500원, 44,000원이 좋은 가격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해당 가격에서 묻어두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건데, 워낙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시고 시장이 한번 꺾일 때까지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거다. 돌파하면은 돌파하는 대로, 쉬면 쉬는 대로 들고 가는 거다. 대신 좀 고점 부근에서, 혹은 나는 어느 정도 상승한 가운데 난 트레이딩 개념에서
매매 관점으로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저항 구간을 조금 줄이면서 보고 밑에 내려오거나 하단 쪽으로 붙거나 아니면은 9만 원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하면 그때 재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싸게 매수해서 천천히 장기로 보는 이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나는 좀 가격대가 좀 높게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수익이었더라도 혹은 현재 부근에서 8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 정도 되시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저항에서 줄이면서 보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 저렇게 실적이 좋으면은 더욱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비슷하기 때문에 더 뭐 확실하게 하이닉스도 좋겠구나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4만 5천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는 모양이 급등하면서 이제 조정을 쭉 받아야 되는 모양이었고, 하이닉스는 이렇게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하면서 이렇게 과열을 시켜가면서 꾸준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리고 14만 5천 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16만 원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까지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한미반도체나 PSK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뭐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1월 하순부터 해서 한 차례 좀 휴식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뭐 비중 축소를 했고, 지금부터는 반도체주들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다들 회복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LG전자가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다가 살짝 밀렸는데, 이게 스마트폰 사업 완전 철수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LG전자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철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력 같은 부분은 본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일부는 매각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가지고 갈 것이고, 그래서 어느 쪽에 간다? 배터리, 전장, 로봇에 그룹사가 집중을 할 것이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지금 전장은 잘 되고 있고 로봇은 미래 산업으로 계속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로봇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LG에서 계속 지분 투자를 해와서 오늘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돌파 시도는 했는데 3만 원대를 그냥 뭐 강력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 같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32,000원 돌파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오늘도 뭐 저항을 받았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자 LG전자가 이제 1대 주주, 최대 주주랑 2대 주주로 올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LG전자에서 로봇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오르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8,000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돌파 시도는 나왔지만 결국 안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000원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 2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오늘 뭐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이 구간 18,000원 안착한다라고 하면 다음 저항은 2만 원이 2만 원까지 보시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다음 22,000원 보시면 되겠죠. 2,000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강세를 보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로봇주들도 테마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뭐 유진 로봇이니 뭐 아니면은 뭐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관련 기술을 갖고 있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철강주 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뭐 탄소 배출권 이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제 생산량을 좀 축소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 지원 그러니까 수출 부가가치세 쪽을 환급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 철강주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선택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대세에 따르면서 철강 가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받던 세제 혜택이 줄어드니까 중국 업체는 마진율이 떨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마진율을 어느 정도는 아예 떨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 업체는 가격을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우리는 좋은 거예요. 중국이 약간의 이제 뭐 손해를 보면서 팔거나 아니면은 마진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철강사들은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럼 경쟁이 좀 줄어들겠죠. 가격을 올리면은 우리는 굉장히 좋죠. 중국이 정부 보조급으로 해가지고 이 가격 경쟁으로 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중국에 있는 중소형사가 이제 몇 군데를 쭉쭉 문 닫으면서 경쟁사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덜어지고 있다. 철강 가격도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 뭐 가장 뭐 기본적인 종목들이죠. 그리고 동국제강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다들 이제 최근에 이 상승세 고점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선업황도 무역 쪽이 회복되니까 조선이 회복되고 철강도 같이 뭐 회복되고 전체적으로 뭐 수요가 올라오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선순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1분기에 전 세계에 뭐 수주 1위다라는 거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장이고 대장으로 이제 올라서 있고 추세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저항을 앞두고 있다. 7,600원 넘어가야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7,400원, 7,600원 사이 이 구간이 이제 돌파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오늘도 살짝 붙여놨어요. 그러면 양호한 모습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은 종목으로는 이제 삼강 M&T랑 이제 성강밴드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삼강 M&T 이쪽은 이제 풍력과도 같이 엮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21,000에서 22,000 저항받고 살짝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성강밴드가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그래서 삼강 M&T가 먼저 가고 뒤에 출발했는데 이미 저항을 돌파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강밴드 같은 경우도 좋은 종목. 그래서 기술력 있는 종목들은 조금 뒤늦게 출발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믿고 매매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뒤에 출발한 성강밴드도 갑작스럽게 급등하더니 본인의 이제 저항권을 돌파해낸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조선 뭐 관련주들 많죠. 그래서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합작사죠. 이제 얼티엄 셀즈에 이제 양극재 공급한다. 이미 소식을 들으셨을 거고 작년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멋있는 모습 보이면서 뭐 코스모학이랑 뭐 같이 끌고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응급제까지도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뭐 양극재, 응급제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그냥 꾸준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라던가 최근에 화학주들은 뭐 전체적으로 다 많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뭐 코오롱인더라던가 아니면 신세계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세계라던가 뭐 건설주 중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얘기가 나오고 비즈니스온이나 뭐 한양증권 이런 실적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디즈니 플러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상륙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웨이브에서 이제 30일에 디즈니 영화 서비스를 중지한다라는 뭐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IHQ라던가 뭐 손오공이라던가 뭐 코퍼스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좀 움직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이 기업들이 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IHQ는 이제 디즈니 계열사죠. 그래서 A&E 텔레비전 네트워크스가 이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부각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손오공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뭐 이 손오공이 이제 마테라고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월트 디즈니 부사장이고 이제 마텔 이제 제너럴 매니저를 지낸 이 양반이 이제 또 이제 제임스가 또 이제 그 사내이사로 선임된 적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손오공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인맥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셋톱박스 전문 업체인 이제 그 알로이스죠. 알로이스랑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한류 채널 입점 계약을 체결한 적 있죠. 이런 쪽이 같이 이제 셋톱박스 업체랑 이제 뭐 함께 이제
코퍼스 코리아가 이제 주목을 받았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관련된 업종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일 가지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거는 차라리 IHQ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 종목으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지분을 일부라도 갖고 있으면은 이제 IHQ에서 제작하는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디즈니에서 우리가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좀 관련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는 실체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도 뭐 코퍼스 코리아가 뭔가 입점 계약을 따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좀 확인해야 되고 손오공이 뭐 저렇게 뭐 제임스가 이제 사내이사로 선임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시장에 명확하게 이제 팩트로 알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뭐 인맥 관련주나 기대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IHQ 정도가 이제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 정도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월요일이라서 조금 편안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미국장도 쉬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지금 시장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또 지난주에 좋았던 것처럼 상승이 쭉 연결되지 못했다. 뭐 강보합 정도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한 주의 시작이고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은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3,200 정도 돌파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인데 이 구간을 열어줘야만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수급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위를 조금 막아주고 아래를 살짝 열어주는 모양인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기존에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주식을 매수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수급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중립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기일까지 큰 하락을 보인다 혹은 큰 상승을 보인다 보다는 만약에 변동성이 약간 있더라도 크게 뭐 움직임이 크지 않은 무난한 시장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무난하게 좀 흘러가고 급변동보다는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는 시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봐야겠죠. 대신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시장 보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